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8일, 이제 애프터마켓 시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종합지수가, 코스피가 32포인트 하락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0.60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 한번 볼까요? 예.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3,972까지 하락했다가 장 마감에는 4,010포인트로 마감했으니까 4,000선은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양봉을 냈는데 최근에 코스닥으로 매수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현물에서 1억 1조 8천억 정도 순매도했고, 선물에서 1조 6,020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한 2,020억 정도 순매도하고, 선물에서 1조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은 이제 2조 한 1천억 정도 순매수했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2조, 이 외국인들의 이제 이 매수 패턴이 조금, 좀 부담스럽다. 지금, 외국인들 선물 한번 볼게요. 선물을 보게 되면, 지금, 누적으로 보면, 오늘 현상으로 보게 되면 10월 13일 이후에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4조 2천억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3조 2천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주식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1조 한 6천억 정도 7천억가에 팔아서 10월 13일 이후에 외국인은 1조 5천억 이상 순매도, 기관이 2조 3천억 정도 순매수하는 이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오늘도 지금 외국인이 하이닉스의 매도 규모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는 실적도 좋고 내년에 비전도 좋은데 지금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248만 6천 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판 주식이 한 1조 한 3천억 가까이 하이닉스에서만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월 10일 이후에 꾸준하게 하이닉스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런 흐름을 본다면 외국인들은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기관화 장세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주춤하는 요인들은 아무래도 고객 예탁금이나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이제 얼마나 유입되느냐, 그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3분기에 오늘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GDP 성장률이 1.2%, 올해 1.2 정도 되게 되면은 벌써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합치면 거의 2%가 지금 넘어서는 국면이거든요. 4분기까지 합친다면은 아마 올해 국내 토탈 GDP 성장률은 아마 3% 이상 되고, 아마 최근 한 4년 내지 5년 만에 3% 이상을 돌파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흐름들이 매우 좋다. 또 국내의 경기 지표가 살아나고 있다. 그 흐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한국, 미국, 글로벌 유동성 장세, 일본의 양적 완화, 미국의 금리 인하, 또 미중 무역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땡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오늘 아침에 급등을 했지만 미중 무역 합의가 국장에 도움이 된 건 아닙니다. 미중 무역 합의는 대략 우리나라에는 조금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 자체, 글로벌 리더인 미국 경제, 금융시장의 안정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고 저희가 시장을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원전주 소폭 올랐죠. 그리고 제약사 선별적으로 좀 하락했고, 소부장 약세, 그다음에 유리기판은 조금 유리기판은 좀 반등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산 다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 LIG 넥스연 다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조선주도 하락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도 하락세를 보였고, 다만 이제 2차전지에서도 특히 오늘 2차전지의 가장 그 리더는 삼성 SDI였습니다. 그리고 그 LG 에너지솔루션은 드디어 이제 50만 7천 원, 장중에 이제 51만 원까지 터치를 했고, 삼성 SDI는 31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이제 마감 시장을 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그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파는 이유,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파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익이 난 그런 관점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분적인 이득 실현, 그리고 기관이 일정 부분 반도체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관은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받아서 좀 채우는 과정, 그렇게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섹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가면서 매수를 하면서 2차전지 섹터가 다가오는 4분기 26년, 27년 섹터를 약간은 선취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전지는 종목별로 옥석 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종목을 잘 선택하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성 SDI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그래서 오늘 삼성 SDI 3분기 실적 발표의 그 내용들을 조금 분석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온 내용에서 보게 되면 3분기에 매출은 3조 518억 했고, 영업이익은 3분기에는 5,913억 정도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3분기에. 그리고 그런데 그 3분기에 당기 순이익은 57억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적자를 냈는데 당기 순이익은 흑자를 냈단 말이죠. 아마 오늘 그 28일 날 삼성 SDI가 개장 초 28만 원이 무너지는 굉장히 좀 약세 흐름에서 갑자기 강하게 좀 슬금슬금 추세를 전환시켰던 요인은 아무래도 오늘 3분기 실적 발표 IR 결과가 알려지면서 상당히 빠르게 반등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3분기에 영업이익의 적자는 예상을 했는데 3분기에 당기 순이익도 적어도 2분기 못지않게 2천억 이상 적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네. 예상치 않게 57억 흑자가 나옴에 따라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흐름 볼까요? 자산은 자산은 42조 1745억 정도 되고요. 부채는 18조 7017억. 그러니까 2분기에 18조 7583억이었는데 한 560억 이상 부채가 줄었습니다. 여기 566억의 부채가 줄었다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순이익은 나고 부채는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이 보시게 되면 23조 4,729억인데 여기 자본 유입이 7,943억이 신규로 유입이 됐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업별 3분기에 이제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이제 매출을 보시면 여기 있는 그 배터리 부분이 아랫부분이 있는데, 배터리 부분에서 영업 적자가 6,301억 정도 배터리 부분 적자가 났고요. 여기는 이제 전기차, 소형전지 다 포함해서 배터리에서 6,300억 정도 적자가 났고, 하지만 여기 있는
전자재료에서 388억 정도의 그 흑자가 나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5,913억의 영업 손실을 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분기 매출 단위로 보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에서 2조 8,200억, 그리고 이제 전자재료에서 2,318억, 이렇게 해서 매출은 3조 518억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3분기 경영에서 몇 가지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기차와 ESS의 수주가 완료됐다. 여기서 이제 글로벌 메이저 OEM들과, 여기 글로벌 메이저 OEM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BMW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럽의 또 미국의 업체들이니까 그냥 공개하지 않았죠. 그 부분은 46파이, 그리고 각형 기반의 전기차 PJT 공급 체결이 완료됐다. 총 3건이고 110기가와트 정도 규모의 체결이 됐다. 이 110기가와트면 여러분 그 매우 큰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 SDI가 작년에 ESS 분야에서 납품한 게 10기가와트입니다. 10기가와트. 그리고 CATL이 지금 2024년도에 토탈로 그 ESS 분야에서 납품한 게 아마 100기가와트, 110기가와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0기가와트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전기차와 ESS 분야의 수주가 완료됐다. 이 부분들은 지금 당장, 이 수주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수주가 되면 보통 빠르면 1년 반, 늦으면 2년 이 사이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110기가와트의 물량을 이제 받아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46파이, 그 다음에 각형. 이 각형 배터리 있죠. 이 각형 배터리는 국내 LG, SK, 삼성 있지만 삼성만 이 각형을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46파이는 지금은 LG와 삼성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10기가와트를 공급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현지 생산 차세대 ESS 제품의 라인업을 구축했다. 이 설명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삼성 SDI의 최강점은 이 삼성 배터리 박스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 분사 장치가 발생되는 건데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기반의 1.7 버전, 그 다음에 LFP 기반의 2.0 이 버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 버전은 이제 공개를 했다는 거고 NCA 기반 1.0, 1.7 버전은 이제 수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들을 직분사, 여기 나와 있죠. 직분사 소화 시스템을 통해서 NOTP 기술을 적용해서 안전성은 굉장히 강화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글로벌 유럽과 그 미국, 특히 미국 시장에서 삼성의 LFP 배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삼성의 ESS 라인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는 그 중국이 얼마 전에 공시를 냈었죠. 편광필름 사업을 양도를 해서 1조 1천억 정도의 이제 재물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여력의 자금이 확보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4분기 시장의 이제 전망과 전략을 내놨습니다. 전기차는 특히 전기차는 볼륨, 엔트리, SEG 중심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미국은 아무래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때문에 수요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략은 유럽의 연말 전기차 수요를 적극 대응해서 판매를 좀 늘리고 4분기 내에 LFP 등 주요 전기차의 PJT의 수주를 마무리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그 삼성 SDI는 LFP 기반의 전기차
수주를 이제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중국의 독점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4분기 내에 LFP의 주요 전기차 PJT의 수주를 마무리하겠다. 여기서 이 전기차 부분은 여기입니다. 각형과 원통형 사족파이 이 부분이 이제 전략적인 거고, 각형은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삼성만 만드니까 그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ESS 분야에서는 이제 역시 그 미국의 ESS 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거고, 국내 전력망 ESS가 이제 2차가 11월 초에 이제 정부 발표가 또 나오죠. 1차 때는 삼성 SDI가 이제 80%를 땄잖아요. 여기서의 전략은 미국의 전력용의 국내산의 판매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력용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겠다. 그리고 현지 라인도 가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1차로는 국내에서 제조해서 판매하고 현지 라인도 가동하겠다. 근데 4분기에는 이제 현지 라인이 가동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중앙계약시장에서 주요 PJT를 수주하겠다 이렇게 보고, 또 ESS 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소형 부분, 소형 배터리는 이 부분은 IT용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이제 여기 그 휴대용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제품을 계속 진입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전동공구에서 고출력 탭리스 신제품을 매출 확대하겠다 이 내용인데, 여기 이 탭리스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여러분 이제 건전지 있으면 여러분 1.5V 건전지 동그란 거 있으면 위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플러스 부분에 이렇게 적곡 지점 올라온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탭이라고 하는데, 삼성은 그 탭을 없앴다. 탭이 없는 그런 신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자재료인데, 전자재료는 이제 그 삼성 SDI가 SK나 LG는 안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제 삼성 SDI에 쏠쏠한 이제 수익을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올레드 소재의 2026년도에 신규 플랫폼에 진입이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이 부분 애플의 그 폴더폰인가요? 애플의 폴더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삼성 SDI가 만드는 전자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수출이나 이런 가지 긍정적 시너지가 있고, 또 반도체 소재에도 이 전자재료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 부분 긍정적 시너지가 있다. 이런 IR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성장 기반은 어떻게 볼 거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 이제 SP, ESS 라인 전환 가속화였죠. 여기는 이제 그 스텔란티스 공장입니다. 스텔란티스 1공장과 2공장이 있는데, 스텔란티스 1공장을 ESS 라인으로 전환했다. 여기는 NCA 부분과 LF 기반의 두 가지 종류로 이제 ESS 라인으로 전환했다. 이 부분은 이제 올해 4분기에 개시를 한다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미 현지에서 ESS 제품을 수주를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각형 NCA 기반의 1.7 버전, 그 다음에 LFP 기반의 2.0 버전.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2.0 버전은 내년 4분기부터 양산입니다. 참고하실 것은 LFP 기반의 2.0 버전은 내년 4분기부터 양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4분기부터 양산을 하게 되면 이미 지금부터 수주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 4분기부터 납품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삼성 SDI가 내년에 특히 3분기 이후, 내년부터 다 좋은데 3분기 이후에 더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다 가미가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유일한 비중국해 각형 ESS 솔루션 기반,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중국의 CATL하고 BYD가 이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만 만든다. 그래서 미국의 ESS 시장에 조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선점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 ESS 시장에서 삼성 SDI가 각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고, 얘는 4분기에는 이 LFP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경쟁력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기차 과제 수주는 지속 확대한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각형 LFP와 미드 니켈 배터리 기반 수주를 이제 확대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8년도 양산. 그러니까 26, 27년도 이게 슈퍼사이클 기간인데, 각형 LFP. 여기 이제 전기차용입니다. 여기는 전기차용. 전기차용의 각형 LFP. 그 다음에 미드 니켈은 28년도 양산한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브리드 전기차용 원형 배터리 27년도 양산한다. 제가 삼성 SDI가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원형 배터리, 이 전기차용 원형 배터리. 그러면 지금 뭐 GM이나 스텔란티스나 뭐 삼성이나 현대차나 그다음에 기아차나 지금 하이브리드가 대세죠.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거의 50%를 팔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를 원형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27년도에 양산한다. 그러니까 삼성 SDI의 27년도에 여러 가지 그 무기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프리미엄 전기차향 하이니켓 NC의 각형 468 배터리 기반의 수주도 지속한다. 이 프리미엄 전기차 하이니켓 각형과 468 배터리를 갖다가 27년도 양산용으로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수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27년도에 납품을 기반으로 한 수주를 계속 한다는 것은 지금 수주를 해야 적어도 한 1년 반 뒤에 납품을 하니까 그걸 계속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설 투자, 캐펙스를 절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설 투자 비용이 들어가니까 라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LFP 신규 투자 대신에 기존의 NCA 라인을 개조하겠다. 그러니까 LFP 라인을 새롭게 만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NCA 라인을 확 바꾸게 되면 시설 투자 비용이 뭐 3분의 1, 반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올해 1분기에 매출이 3조 1천억, 2분기에 3조 1천억, 3분기에 3조인데 1분기에 당기 순이익은 2,160억 적자죠. 그죠? 2,100. 영업이익이 4,341억 적자인데 2,160억 적자였고, 그 다음에 2분기에 1,667억 적자였고, 3분기에는 뭐 내용이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57억 흑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뭐 영업소득은 적자를 났지만 여러 가지 뭐 자산 매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순이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삼성 SDI가 오늘 있었던 25년도 3분기 실적 IR을 발표를 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하게 유동성이 실리고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가볍게 보지 말고 선취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번 더 이제 그 삼성 SDI의 기술적 패턴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 SDI 이제 이게 일봉 차트인데, 지금 이제 어제 부분, 여기 어제가 이제 음봉이 났죠. 이 음봉을 보게 되면, 이 양봉, 음봉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틀렸네. 어제 외국인들이 거의 외국인이 한 46만 주, 기관이 한 30만 주에서 한 5, 6만 주를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들이 물량을 틀렸죠. 근데 오늘 외국인 기관 합쳐서 60만 주를 샀어요. 어제보다 10만 주가 더 적었는데 고가 주가는 32만 원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기술적 패턴을 보시면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저항대가 없습니다. 근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 저항대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선이 121선이 하나 걸려 있죠. 이 121선 가격이 얼마냐면
한 3만 원 가까이 됩니다. 121선이. 결국 이 기술적 지표는, 저는 기술적 지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합니다. 이 기술적 지표는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삼성 SDI가 지금 어느 국면에 왔고 사자팔자 수급이 어떻게 왔냐, 그걸 볼 때는 필요해요. 이 121선의 주봉이 보게 되면 이게 33만 원 정도 됐고, 오늘 32만 1천 원에 딱 맞고 떨어진 것은 121 저항선 맞고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거래량은 여전히 좋죠. 거래량 실렸죠. 거래가 지금 오늘도 이제 애프터마켓, 프리마켓 다 포함해서 600만 주 이상 터졌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봉 차원에서도 이제 가고 있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121선이 34만 원, 61선이 지금 49만 원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예, 삼성 SDI가 이제 정배열했을 때, 이때죠. 이때가 정배열이었는데, 2023년도 8월 이후에 정배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24년도, 25년도 한 2년 3개월 동안 정배열이 무너졌다가 다시 그걸 이제 탈환하려고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거죠. 밟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20만 원짜리가 31만 원까지 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짜죠. 그것은 삼성, 하이닉스가 15만 원 갔다가 24만 원 가니까, 다 끝났어. 그랬는데 거의 50만 원 넘어갔던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잠깐 하이닉스 한번 공부하고 올게요.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24년도에 24만 원 갔다가 지금 보시면 18만 원, 16만 원 떨어졌다가 올해 6월 달에 29만 원 갔고, 또 운봉 줬고, 여기에서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 판단했을 때 이거 끝났어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주식이 실적 개선이 동반되니까 사자팔자 수급에 이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이제 53만 7천원까지 찍고 지금 외국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삼성 SDI도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 61선 저항선이 이 48만 원대에 있습니다. 48만 원. 이제 앞으로 이런 시간대가 가야 되겠지만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 사자팔자 수급. 그럼 외국인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략할 것인가? 왜냐하면 기관으로 계속 이제 자금은 주식형 자금도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반도체의 상승 정책, 그 다음에 방산, 조선, 원전 다 좋은데, 지난 3년 동안 적게는 4배, 많게는 16배까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줄 알지만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거기서 실적이 좀 나오면 한 번 더 뚫고 가고, 그게 이제 현대중공업 모델이죠.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월봉 차트인데, LG 엔셀은 이제 적어도 22년도에 상장했기 때문에 월봉 차트가 작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LG 엔셀은 저항대가 없잖아요. 그거 좀 주봉으로 보더라도 저항대가 이미 38만 원대 다 주봉을 돌파했습니다. 그죠? 일봉 때 보시면 LG 엔솔도 보시면 올해 5월 달에 26만 6천 원이었죠. 이때 주가 여기 있을 때 121선, 61선, 그 다음에 이제 21선, 그 다음에 이제 11선, 그 다음에 5일선. 이렇게 주가가 이제 움직였잖아요. 이 흐름을 5월 말 이후에 6, 7, 8, 9, 10, 10개월, 5개월 만에 이렇게 안전하게 돌파를 시켰단 말이죠. 그럼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5월 말에 완전 밑바닥에 있던 주가가
6월, 6월 초에 보면 7월, 8월, 9월, 10월 딱 4개월 3주 만에 이렇게 정배열까지 돌파시켜 버렸잖아요. 그게 4달 반 걸렸습니다. 자, 이런 사이클로 보게 되면 삼성 SDI 사이클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직 지금 주봉 사이클 돌파를 못했는데, 주봉에서는 아직 돌파를 못했는데, 지금 삼성 SDI도 이 파동이 지금 시작된 지금 어디서 봐야 되냐면, 삼성 SDI는 좀 늦죠. 7월달 좀 볼게요. LG보다 좀 늦게 7월 6월 말, 7월 초부터 시동이 걸렸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삼성 SDI가 거의 넉 달 만에 지금 그 파동 사이클이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넉 달 만에. 그래서 삼성 SDI가 LG전선보다 한 달 늦게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 파동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 SDI가 앞으로 한 달 또 연내에 움직이는 흐름이 이 주봉 121선 저항선은 무조건 돌파하고 이 월봉도 저는 지금에 있는 아까 제가 IR 내용 봤다시피 이제 4분기에 실적이 나오겠죠. 뭐 수주권도 나오고 그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이 가능성이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신 분들, 이제 삼성 SDI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전략적으로 좀 잘 대응하시고, 제가 운영하는 이제 가족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충분히 안내를 드렸고, 또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 이게 계속 가는 건 아니죠. 흔들고, 물량도 흔들고, 그럴 때가 있을 때, 저는 그런 코멘트를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회원은,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마감하겠습니다. 목요일 날로 최종 마감을 짓고, 더 이상은, 이제 11월 회원은 모집은 중지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참고하시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 오늘의 유망주의 공지사항 모드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삼성 SDI를 보시는 가족 회원님들은 제가 이제 매일 전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코멘트를 보고 마음을 굳건히 먹고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또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삼성 SDI의 IR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좀 더 좋은 또 그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콘텐츠가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톡커피 김일환이었습니다.